안녕하세요. 시인 김병기입니다. 필명으로는 섬동이라는 걸 쓰고 있는데요. 섬동은 두꺼비의 아이라는 뜻으로서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저는 생명과 우주, 인간 관계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고 그들이 나한테 주는 끊임없는 대화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글을 쓰면서 세상이 좀 더 따뜻했으면 좋겠다, 함께 사는 우리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독자들에게 보여드릴 수 있는 저희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 책은 오래된 밥상입니다. 밥상이라는 말 따뜻하지요. 근데 그것이 오래되었다는 것은 옛날부터 우리에게 전해져 온 고마운 마음을 담고자 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까지 왔던 그 아름다운 순례의 길을 앞으로도 계속 이어가겠다는 그러한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 시집은 좀 특이한데요. 서예가인 지원 박양준이 글씨를 쓰고 여림 신동호라는 분이 그림을 그려서 우주를 상징할 수 있는 밥그릇, 밥상, 그 글씨를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누구도 가지 못한 길을 쓰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는 길에서 다른 모습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흥이 마을이라고 청주의 산남동에 있는 두꺼비 서식지를 보존하는 운동을 2004년부터 진행을 했는데요. 자연의 어머니를 인간의 이기심과 개발 논리로 찢고 까뭉개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 모습들 속에서 과연 인간들은 무엇인가, 현재의 삶은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100년 만에 내린 눈이었지만 100년 동안 묻혀 있었던 사람들의 안 좋은 그 마음들, 그런 것들이 점점점 더 많은 아픔을 주는 것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때에는 얼음 두꺼비의 노래라는 것을 책을 써서 사진하고 전각 작품도 있었고요, 서예 작품도 있었고, 그러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매일매일 1년 동안 4시에 일어나서 글을 쓰는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하면서 왜 인간들은 이렇게 자연 속에서 하나의 부분임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저렇게 만용을 부리고 자연 밑에서 겸손하지 못한가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었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결론이 뭐였냐면, 사람이 밥을 먹을 줄 모르는구나. 저 밥이라는 것은 지구 생명체가 준 선물이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합심해서 만든 우리의 숨의 결정인데, 그러한 것들을 인간의 마음으로 쉽게 여기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앞으로의 세상은 밥의 세상이어야겠구나. 현재의 세상을 인간세라고 하는데, 인간에 의해서 파멸되고 인간에 의해서 소멸되는 이 생명의 숲, 지구가 멸망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각성해야 한다는 속에서 나에게 덕분으로 오는 밥, 즉 죽은 것들이 산 생명을 기르는 그러한 숭고한 밥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겠다. 그래서 항상 그 밥들에게 고마워할 줄 알고 감사하면서 그들처럼, 그 밥처럼 우리의 인생도 인간도 그렇게 남에게 따스한 밥 한 공기가 될 수 있는 사람이면 인간이 자연을 함부로 훼손하지 않고 그들에게 고마워하며 함께 살고
오래 살고 느리게 살고 함께 누리는 그런 평화의 세상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해서 밥을 지어서 이렇게 밥실을 중심으로 편찬하게 되겠지요. 저는 이 책 속에서 4부로 구성된 이 책 속에서 무엇을 구현하고자 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 1부에서 보면은 저의 시선은 낮은 것, 작은 것, 여린 것, 스스로의 생명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스스로의 평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습니다. 작은 생명들의 움트림이라든가 아니면 낮고 여리게 흔들리는 꽃잎들이라든가 이런 것 속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쪼그려 앉는 것을 좋아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는 걸 좋아합니다. 시인의 생명은 그런 것 같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들이라도 나에게는 하나의 친구처럼 다가와서 눈높이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1부에서는 이 자연 생명과 함께 나누는 시를 만들었어요. 따뜻한 시선으로 보면 그 작은 것들이 얼마나 큰 음성이고 얼마나 큰 활갯짓이고 노래인가를 알 수 있게 되고요. 내가 눈을 감고 숨을 쉬면은 그들의 향기 나는 말들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저한테는 행복이었던 것입니다. 2부에서는 1부에서 내가 자연에게 가는 저의 눈길을 표현했다면 2부에서는 자연이 나에게 주는 말씀의 귀를 기울입니다. 시인의 귀는 천개가 되고 시인의 눈은 천개가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많이 보려고 하지요. 그럴 때 인간의 입은 다물어지고 계속 그들과 소통을 하게 됩니다. 자연과의 소통은 말이 없는 소통이고 몸짓이 없는 소통입니다. 오직 그들과 내가 함께 연결되어 있는 그런 존재를 인식할 때에는 그들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룰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일까? 또 내가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가? 또는 내 자체에서 누구한테 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라는 것이 제 마음속에 있을 때에는 어디든지 간에 무릎을 꿇고 쪼그려 앉고 고개를 숙이면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2부에서는 그렇게 자연이 주는, 인간에게 주는 그 전원,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그들의 글을 제 마음으로 적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는 제가 과연 인간이 왜 이렇게 힘들고 아프고 괴로워하는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숨을 주고 밥을 주고 힘을 주고 위안을 주고 격려를 주는 그런 것들을 왜 쉽게 여기는가? 정말로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길은 인간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인간의 숨을 나눈다는 생각 속에서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찾은 것이 밥입니다. 밥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온심을 다해서 우리한테 오는 생명의 실체이거든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밥이라는 것이 죽어서 온다고. 맞는 것 같지만 그것을 먹고 내가 살아가는 걸 보면 어찌 죽은 것이 산 것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밥은
잠시 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모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끔 엎질러지는 이러한 삶 속에서 그들이 걸어온 일을 찾아보고 확인해보고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속에서 우리는 또 과연 내가 그 밥을 먹기에 합당한가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나는 부끄럽게 살았지만 저렇게 숭고하게 온 밥 덕분으로 내가 살았으니 저들을 잘 모셔야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몸으로 모시는 그 밥들이 내가 되었으면 나도 한 그릇에 밥이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에게 따스한 말이 되고 누구에게 따스한 몸짓이 돼서 그 밥의 향기와 밥의 김을 맡을 때의 그 포근함처럼 나도 그들에게 다가가서 정말 아름다운 존재였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것을 담았지요. 우리가 사는 것이 부끄러운 삶인데 이 부끄러운 삶을 스스로 성찰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은 사람의 길에 서지 못하고 계속 죄의 길에 선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의 가장 큰 죄는 행복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지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나는 누구에겐가 따스한 눈길을 줘야만이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밥은 우리가 입으로 먹는 밥을 얘기하는 것만도 아닙니다. 내가 듣는 것도 밥이고요. 내가 말하는 것도 밥입니다. 내가 마음속에서 느끼는 것도 밥이거든요.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은 밥 한 그릇을 먹는 것이고요. 내 영혼이 배불러지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한 그릇의 밥으로 살아서 죽었던 그런 것들이 다시 생명이 되는 것처럼 나도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생명에게 다시 밥으로 돌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지은 것입니다. 사부를 보면은 이제껏 우리가 자연에게 말 걸기, 자연의 말을 잘 듣기 그런 속에서 만들어진 밥 한 그릇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나는 누구인가? 정말 내 삶은 올바른가?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을 정말 아름답게 보았는가? 이러한 성찰을 담은 글입니다. 그래서 별것도 아닌 것들이 나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나의 우주를 외연적으로 더 거대하게 만들고 어떤 경계가 없이 물 밖에 물이고 산 밖에 산인 것처럼 모든 것들을 나의 주체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저의 시가 어떻게 보면 관념적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관념 속에서 가장 구체적인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 나에게 늘 있으면서도 존재를 드러나지 않는 이 공기 같은 것도 나에게 있어서는 거대한 어머니처럼 다가온다는 사실이고요. 그러한 심으로 저도 누구에게도 그렇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 안 되니까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글이 써지지만 끝내 우리의 힘은 행복으로 가는 길, 나를 좀 내려놓고 남에게 다가가는 것, 나를 비움으로써 남으로 채우는 것, 이런 것들로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쓰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바탕으로 저는 나눔 활동을 하고 도움 활동을 하고 생명이 아픈 곳에 가서 바라보고 증거하는 일을 문화운동으로 승화시키기도 해보는 것이지요.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나누며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은 갈수록 자기의 체험을 통해서 남의 것을 허용하지 못하고 나의 것으로 남의 빈자리를 채우지 못하는 그런 한계 속에서 지금은 하늘이 아프고 땅이 아프고 인간이 아픈 그런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시가 좀이라도 배부름이 된다면 그렇게 깨달음이고 그렇게 느낌이고 그렇게 즐거움이었으면 좋겠다. 잠시 아파도 그 상처가 사랑을 증거하는 것처럼 나도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는 것을 담아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저에게 시가 뭐냐고 물어보지요. 시는 마음이 가는 것이지요. 라고 얘기하고 나면 뭐가 공허하고 그래요.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니까 시는 내 삶의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라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얼마나 많이 살았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넓이와 깊이와 높이는 나이에 있지 아니하고 가장 사랑했던 순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장 감동하셨던 그 사랑의 증거들이 나를 현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나이값을 한다는 말이 있어요. 나이값이라는 것은 오래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많이 늙겠다는 것입니다. 늙는 것이 아니라 읽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은 그렇게 소중한 것들에 대한 감사와 덕분과 겸손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책을 읽을 때 그 책에 들어있는 활자에 갇혀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글 쓴 사람의 마음으로 읽으려고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자 하는 것과 동떨어지기도 하고 또 나에게 그러한 삶을 강요하기도 하고 그러므로 해서 내가 읽은 책과 내가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책이라는 것은 던져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온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할 때에 바로 올바른 독자가 되지 않을까. 시를 읽으면 시인이 되어야 되고요. 소설을 읽으면 소설가가 될 줄 알아야 되고 수필을 읽으면 수필가가 되어야 돼요. 내가 주인인 세상을 만드는 것을 또는 그것을 발견했다면 그것이 올바른 독자라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요새는 올바른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책들을 많이 읽는데요. 우리는 거기서 감동을 저렇게 사는 것이 올바르구나 라는 것에 감동을 갖고 있다는 것인데요. 정말 중요한 것은 저 사람이 저렇게 올바른 삶을 살았구나 라고 하는 내 마음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어떤 감동을 주었을 때 들어있는 내 마음의 씨앗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 마음의 씨앗이 발견해서 그것을 틔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아름다운 마음속에 물을 줄 줄 알아야 되고 걸음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나와 남이 함께 행복한, 나를 사랑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옮겨가는 그러한 마음들로 채워진 세상을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가장 날카롭고 무섭고 아니면 외로워 보이는 그 가시들이 끝내는
둥근 열매를 맺어서 자신을 보여주듯이 내가 아무리 상처난 이러한 모습일지라도 그 상처에서 사랑을 찾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하면서 사는 작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저의 꿈인 것 같습니다.